계속해서 시간에 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움직이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다고 합니다. 시간의 매매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바로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에너지 S에너지요. 3,600원에 20%. S에너지. 그럼 굉장히 오래 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좀 오래됐어요. 오늘 나온 공시 혹시 보셨을까요? 네, 봤어요. 네, 그거 보고 연락 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바로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하고 좀 긍정적인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 건지 내일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팀장님? 일단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100% 올라갑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다만 해당 이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시간외에서 4.29% 현재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올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현재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계속적으로 좀 일정 라인대에서 누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약 2,200원대에서 2,500원 그 사이대에서 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나왔네요. 8월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이 라인대를 강하게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하는데 다만 이 종목군이 또 급등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빠른데 윗꼬리가 또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하면은 윗꼬리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해당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변동성이 크게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서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20%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혹은 지금 1,800원 라인대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내가 또 다른 계좌를 파서 5% 정도의 비중을 새로 담는 겁니다. 1,800원 라인대에서 5% 정도의 비중을 담으시고 그리고 2,300원 라인대까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 차익 실현한 수익분을 가지고 첫 번째 지금 비중 20%인 계좌에서 지금 수익금을 좀 일정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좌를 살리시는 방법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기업이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ESS 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단기간에 좀 뭐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혹은 영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단기간에 확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중장기 산업에 대한 성장이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에너지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기 위해서는 100% 이상 상승해야 한다. 내일 시장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T 바이오 사이언스요. 네, 네,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 단가는 69,000원이요. 69,000원이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게 너무 장기 동안 제가 들고 있어서요. 뭐 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손절 여부 그리고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려우신가 봐요.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6월 말부터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오늘도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긴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최근에 뭐 태양광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온 상황이긴 한데 이 이슈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좀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비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부분들이 실적으로 바로 찍히는 부분들의 이슈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재료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신재생 쪽이 좀 굉장히 투심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투심을 조금 더 위축을 시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 이미 추세가 전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이미 다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 이 추세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좀 강한 이슈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목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추세를 돌리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렇게까지 주가가 반등의 힘이 거의 없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단주거래로 계속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주거래로 계속 빠진다는 것은 프로그램 매도세로 계속 빠진다는 거죠. 외국이나 기관에 중점적으로 빠지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추세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단주거래에 대한 매물량이 소폭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좀 매수 심리로 좀 유발을 시켜줘야만이 어느 정도 주가가 또 바닥을 잡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바닥을 잡고 반등이 2주 전에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평에서 좀 저항을 받고 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은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바닥이 아닐 가능성까지 높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저는 여기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들을 좀 지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앞전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4만 9천 원대, 4만 8천 원대 여기가 지금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라인에서 일단은 거래대금들이 좀 굉장히 많이 터져줬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좀 거래대금들이 많이 터져줬다라는 부분들은 여기 일단 매수 심리가 좀 강하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쪽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한 차례 눌림을 주고 이 저가 라인을 이탈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횡보세를 이어나가면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리에 손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앞전에 주봉의 저가 라인을 좀 손저가 라인으로 잡고요. 고가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바닥이 만약에 잡혔다 하게 되면은 지금 매수 평단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6만 9천 원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높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확실하게 바닥이 잡고 추세 전환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7만 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매물대가 좀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 좀 상승폭이 이어나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만 정확하게 좀 잡으시고 만약에 손절가 라인 이탈 안 하면은 7만 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홀딩을 이어 나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들고 갔다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오면 손절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네, 종목으로는 감사합니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전기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7천 원에 네. 13%입니다. 오,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어떤 근데 부분이? 그거를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오래 갖고 계셨어요? 네,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드디어 수익권으로 올라왔네요. 네, 네,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익권인데 네. 이거를 요 가격에는 못 팔 것 같은데 최종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여유가 좀 있어서 혹시라도 추가로 더 좀 비중을 좀 늘리고 싶거든요. 네. 그것도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KB증권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목표 주가 한 21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그때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팀장님?
일단 증권사 목표 주가 21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21만 원까지 갈 거야라는 기대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일은 또 거의 없긴 하잖아요. 또. 네, 일단 뭐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고 네. 일단 증권가의 목표 주가라는 것이 6개월 뒤, 12개월 뒤에 대한 목표 주가이다 보니까 현재 앞으로 거기까지 갈 거야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셨다고 했어요. 실제로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일정 라인대에서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MLCC가 다시 한번 돌아선다라는 내용들, 그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유리기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일정 라인대를 크게 뚫지 못했던 기업들이 한번 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수급들을 보면은 현재 외국인이 계속 이 종목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을 뚫은 상황들, 결국 외국인의 이탈이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현재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지금 현재 비중이 13%라고 하셨어요. 지금 1번 개별 종목에서 10%에서 15%, 20%까지는 좀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셨지만 좀 지금 무턱대고 먼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매수가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만 7천 원 라인대가 또 공교롭게도 21선 라인대와 함께 맞닿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탔을 때 21선을 좀 깨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가 살짝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 밑으로 내려간다 하시면은 일단 수익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특히 MLCC, 무라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삼성전기 좀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일단 계세요?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네. 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한 18만 5천 라인대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간이 조금 짧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렸던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시청자분께서 외국인 수급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때 외국인의 대량 이탈이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좀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18만 원으로 잡고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삼성전기로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275번님께서 하나투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4,000원에 30%. 여행주는 언제쯤 움직일까요? 분위기에 소외되어 있어서 외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투어 여행주 상담 들어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네. 뭐 항공주, 여행주 요즘에 참 소외되어 있는 업종인데 언제쯤 반등할까요? 일단 뭐 최근 이슈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행객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고, 뭐 국제선이 계속해서 뭐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쪽에서는 투심을 좀 자극을 시킬 만한 좀 모멘텀 역할을 해줄 수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시장의 딱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쪽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두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반도체라든지 AI 측에 지금 AI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전선,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투심들이 지금 자극이 되어 있고, 시장에 또 그만큼 거래 대금들이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주 물론 뭐 좋아지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매력도가 많이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지금 안 붙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하나투어 쪽에 연속
지속적인 좀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 전일이 한 2천억 원 정도 지금 매수를 좀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지금 기관 쪽에 지금 매도 심리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지금 기관이나 뭐 연기금은 지금 매물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키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좀 매수 심리를 조금 더 강하게 자극시켜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주가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술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 보면 좀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하나투어가 저항을 맞고 만약에 일봉상에서 빠진다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아래 갭자리까지 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투어가 여기서 추세를 돌리려고 올려주다가 중장기 입형에서 저항을 맞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금 반등 기조가 나와주면서 중장기 입형을 좀 시원하게 대금 실리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 64,000원 그 위에까지는 충분하게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4,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재무구조만 놓고 보면은 연별로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ROE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ROE가 지금 급상승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놓고 볼 때는 갈수록 안정적인 사업적에 대한 구성이 영위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AI 상담 부분들 관련해서 24시간 지금 전환이 또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 편의 시스템 쪽에서의 좀 외형 성장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좀 빅 이벤트적인 이런 부분들로 여행주들이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만 나오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저는 꾸준하게 그래도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트리거 역할이 매수 심리를 조금은 더 회복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크게 안 밀릴 경우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크게 안 밀린다 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일부 물량을 좀 줄이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조금 더 홀딩했다가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 라인까지 안 오고 지금 자리에서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첫 번째 자리가 55,000원대로 보입니다. 55,000원대를 일단 지켜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55,000원대까지도 이탈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52,000원으로 2차 좀 손저가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이 라인 안에서 좀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가격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나투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YG 송님께서 그리드 위즈 가지고 계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참 신규 상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데요. 매수가가 49,500원이세요. 비중도 45%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4만 원 밑으로는 안 내릴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3만 원 밑으로 흐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건지 반등은 좀 가능할까요, 팀장님?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특히 6개월 이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예수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비중은 언제 되는지 이런 점들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6월에 상장을 해서 지금 7월 중반 아직 1개월, 2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좀 덜 터져 나왔어요. 제가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유통 물량 주식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7월 13일에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나왔고 2개월, 3개월, 그리고 6개월 지금 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 이상 ESS라든지 지금 뭐 탄소 쪽에 대한 그 중립 쪽에 대한 전력 이런 사업인데 오늘 종목군들 보면은 뭐 한중 NCS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들 수 있는 흐름들도 자체도 적고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지금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이제 또 매물이 또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예수 물량 6개월이 끝나고를 더 보겠다, ESS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겠다 하시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이 언제까지 나올지, 다시 한번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술적인 분석이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고 지금 전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5%라는 비중도 사실은 좀 많기도 해요. 신규 상장주의 45%라는 비중은 사실 좀 이렇게 판단을 굉장히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선택 빨리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했는데 조금 더 홀딩을 하시거나 혹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또 3개월 보호 예수 물량도 해제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좀 확실한 선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론 김님께서 CMG 제약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000원, 비중은 17%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뭐 한 2022년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한 2년 정도 계속 횡보를 하고 좀 급등락도 보여주고 매수가 근처까지도 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일단 CMG 제약이 지금 구강 용해 필름 쪽에 대한 사업성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올해 8월에 지금 미국 FDA 쪽에 좀 재신청 부분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재신청 이후에 보통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한 초쯤이면은 결과 발표가 좀 나올 것으로 지금 회사 측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구강 용해 필름 부분들이 정신치료제 쪽으로도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를 좀 위로 올려줄 만한 모멘텀 좀 강하게 작용해줄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낮고 그만큼 유통 물량 수도 많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좀 적은 대금으로도 좀 강한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CMG 제약이 생각보다 재무 구조를 보니까 그렇게 또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 이제 소규모 중소형 기업 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실적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사업적인 시너지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구강용의 필름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줄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를 놓고 보니까 3,000원대 매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지금 가지고 있던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일단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잡지 않고 가져갔다라는 부분들은 손절을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손절을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지금 일봉이나 뭐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추세를 돌려줄 자리는 맞아요. 추세로 일단은 지금 돌려줄 자리는 맞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하단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매물을 좀 소화해주면서 이평들이 지금 밀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평들 간에 좀 이격도를 많이 좁혀주면서 주봉 출발 자체가 이번 주가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얼마나 많은 또 대금들이 실려주냐에 따라 가지고 CMG 제약이 추세 전환을 명확하게 좀 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최근 좀 바이오 쪽의 투심도 일단은 좀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CMG 제약 쪽에 조금 더 주가 수급을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시너지 역할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워낙 지금 평단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CNG 제약을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단기적으로는 제가 수익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좀 CNG 제약을 정말 손절할 생각이 없다. 근데 비중이 지금 17%인데 나는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라도 평단을 확실하게 좀 낮춰서 뭐 보합으로 나온다든지 약 손절하고 나온다든지 이러한 지금 전략을 잡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추가 매수 구간이긴 해요. 지금이 좀 추가 매수 구간이긴 하고 일단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게 되면은 2,200원대를 명확하게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평단은 좀 많이 내려오겠죠.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한 2,500원, 600원대 이쯤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하고 나면은 추세를 만약에 돌려준 것 하게 되면 2,800원대까지 상승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려줄지 아니면 이제 그 재료에 맞게끔 시간적인 여유의 텀을 두고 올려줄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상승폭은 2,800원대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 자리는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나는 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결국 가져가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정말로 2,100원을 CMG 제약이 다시 깨지 않는 이상은 추세를 일단 돌려주는 자리는 맞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가지고 나한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2,000원에 15%. 62,000원에 15%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게 왜 자꾸 떨어지는지 네. 걱정이 되네요. 많이 떨어졌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송 보고 샀어요. 지금 사도 된다고 그래서 아. 그래, 방송 보고 샀는데 네. 그래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 나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2%대 추가 하락을 했는데 두 분과 네.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편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면 김시인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정말 저희 단골 종목이고 오늘 또 대왕거래 관련해서 뭐 뉴스 기사도 나오고 뭐 산업부에서 정정 보도 기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6월 초에 그렇게까지 뉴스를 많이 장식했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어떠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가? 최근에 또 이제 트럼프 이슈라든지 다른 쪽으로 또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일 수도 있다. 네. 저도 좀 됐으면 좋겠고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 기대감 같은 경우가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시청자분께서 방송 보고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다만 이제 한번 당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올라갔을 때 시점이 이 기업이 강하게 올라왔고 5일선을 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5일선 타고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라인대를 깼다 하시면 비중 조절이 반드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안 깨던 11선 라인대를 깼을 때는 나의 수익이 어떻든 간에 좀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20일 이평선도 깼고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61선이라든지 120선까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올랐을 때 또 모멘텀이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물론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반갑지만 미수금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요. 관련했을 때 지금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보면 아직까지 뭐 주가 상승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아니지만 좀 뭐 실적 시즌에다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 이제 이전만큼의 반등세가 나오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 때 뭐 다시 한번 뉴스 플로우가 6월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장식을 할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무리하게 비중을 조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월봉상 121선 쪽이 4만 원 라인대인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그 좀 하방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내가 비중 조절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조금 더 몇 년 뒤를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4만 원 라인대를 깨면 비중 조절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4만 원이 무너진다면 비중을 조금 조절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방송 종목-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뷰노 네. 33,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 40%요? 굉장히 네네.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오늘이나 어제 들어가셨을까요? 한 5일 된 것 같습니다. 아. 4, 5일 됐어요. 4, 5일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네.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계속 홀딩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네. 좀 더 양을 줄여야 될지 아. 아니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좀 상의를 드려볼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루닛이나 뷰노나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좀 네네.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비중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비중이 조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네. 저는 뷰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음. 올해 하반기 때는 아마 좀 주가가 상승을 해줄 만한 재료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좀 미국에서 FDA 승인이 됐던 이 딥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이고 또 디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병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 때 그 주가의 프리미엄이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올해 상반기 때 좀 거쳐갔던 것 같아요. 주가 좀 크게 빠지지 않고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매물 소화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33,100원에 40%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요. 저는 35,000원대 여기 근접하게 뷰노가 오게 되면은 35,400원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살짝 꺾인다. 하게 되면 20% 정도 좀 줄이는 겁니다. 20% 정도 좀 줄이고 나서 이미 평단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나머지 20% 비중 같은 경우는요. 주봉도 지금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초입 구간이거든요. 골든크로스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 물량 같은 경우는 저는 45,000원, 6,000원대까지는 그래도 홀딩을 해보셔도 올해 안에는 그래도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뷰노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514번님께서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700원대 10% 가지고 계신데요.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도 참 많이 올랐네요. 뭐 보니까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부터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14,200원 라인대까지는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평선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먼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이폰 쪽에 대한 수요들, 특히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한 1차 랠리다 보니까 좀 더 두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11선 라인대를 종가상으로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다시 한번 재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21선과 61선 그 부근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정확한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0812번님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9,000원대 그리고 25% 2년 조금 넘었고요. 너무 내려가서 언제쯤 괜찮아질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 오늘 또 카카오 게임즈가 신저가를 기록했네요. 네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은 언제든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신저가 라인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 게임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작 라인업이 그간 좀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게임주 내에서도 카카오 게임즈를 좀 끌어내렸던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장수 게임, 이제 기존 게임 중에 장수 게임을 하게 되면 뭐 에버소울이라든지 뭐 오딘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가 워낙 좀 매출도 잘 나왔던 게임인데 최근에 좀 매출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하반기에 좀 신규 라인업이 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아케이지 2라는 또 MMORPG 좀 신규 라인업이
라인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신작들이 나와주고 나서 그 성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갭 차이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많이 내려고 신저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 신작 라인업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대기가 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았을 경우 그때를 좀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일부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 홀딩해보자, 기술적 반등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빵공님께서는 제주반도체 가지고 계세요. 19,000원대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40%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김신 팀장님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제주 반도체처럼 개별 종목의 40%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라인대 같은 경우가 15,8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이 라인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있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라인대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하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방이 12,800원까지 열리는데 이 라인대 올라갈 때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 지금 이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뭐 갤럭시 잘 나가고 있지만 애플 쪽에서도 얼마나 판매가 잘 되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슈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이슈가 기대감이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아예 기대감을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이슈들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주 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감작강님께서는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참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10만 1,000원대 10%, 2차전지 여기서 죽지 않겠지요? 올라오겠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앞전에 두 분께서는 모두 긍정 의견 주셨는데 과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지. 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로는 안 볼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신규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확률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의 우려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IRA에 대한 폐지법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계속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투심이 계속 좀 위축을 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면만 봐도 개인들만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와 주긴 했지만 다시 또 매도세로 오늘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뭐 그렇게 비싼 라인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성장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도 매도로 좀 나간다라는 부분들은 한 차례 더 저가를 리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78,000원대 이 라인대를 일단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좀 지지를 받아준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재차 또 반등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좀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또 그런 패턴까지도 형성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손절가를 저는 78,000원대로 좀 볼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10만 1,000원대면은 그렇게 또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0만 1,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그런 구간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가만 좀 명확하게 잡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확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저희 내일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운수대통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